봄날의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이었습니다. 박은정은 늘 그랬듯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아직 잠들어 있는 남편 최동호의 모습을 살짝 돌아봤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에서 고요히 숨을 쉬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갓 구운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딸 최수진을 위해서는 따뜻한 미역국도 준비했죠. 가족을 위한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은정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은정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동호가 눈을 떴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듬직한 어깨를 가진 남편이었습니다. 회사 사장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품격을 갖춘 모습이었죠. 벌써 아침이구나. 고마워, 은정아. 동호는 일어나며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30년 부부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이 방에서 나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22살의 대학생인 딸은 여전히 부모에게 애교를 부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은 아침 식탁은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 회사는 요즘 어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동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매출이 좋아. 직원들 보너스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다. 은정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하루아침에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의 그 막막함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동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은정은 집안일과 함께 파트타임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내며 서서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죠. 그리고 지금 연 매출 100억을 올리는 중견기업의 사장이 된 동호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엄마,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번 집에 초대해도 될까요? 집에서 같이 놀고 싶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은정의 대답에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동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데려와라. 그날 저녁 수진이 친구 김아린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21살의 하린은 조용하면서도 예의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약간 수줍은 듯 하면서도 어른들께 인사를 정중히 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수진이가 항상 가족 자랑을 많이 해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친구가 있었구나. 어서 와, 하린아. 밥 먹었니? 은정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린이 인사를 드릴 때 동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어서 와라, 하린아. 우리 집 편하게 생각해라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그 순간의 남편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저 젊은 여학생이 예뻐서 그런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여겼죠. 저녁 식사 시간 동안 하린은 정말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때에 웃음을 보이며 결코 주제넘지 않는 선에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은정은 이런 할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계속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딸의 친구에게 이런저런 관심을 보이며 친근하게 대했을 텐데 오늘은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할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빠, 괜찮으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생각이 많아서 그래. 괜찮다. 동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이 집에 간 후 은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오늘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기에 그저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던 그들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인이 집에 온 그날 이후로 동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든 채로 가만히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은정이 여보, 국이 식어요라고 말해야 정신을 차리곤 했죠. 아, 미안해. 생각이 좀 많아서. 동호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은정은 남편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수진이 할인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엄마, 할인이가 정말 우리 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놀러 와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동우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어색한 침묵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좋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동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처음에는 단순히 젊은 여학생이 집에 오는 것이 어색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년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동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기도 했고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 동호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남편과 25년 넘게 함께 사업을 일궈온 동반자였습니다. 동호가 일에 집중할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일주일 후 토요일, 은정은 가계부 정리를 위해 통장들을 꺼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계좌를 확인하던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내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때로는 1000만 원씩,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회사 운영비나 직원 급여는 따로 관리되는 계좌였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에 쓰인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 은정은 조심스럽게 동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 계좌에서 큰 돈이 나간 것 같은데 혹시 새로운 사업이라도 시작한 거예요? 동호의 젓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비용이야. 초기 투자금 같은 거지.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동호는 시선을 피하며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호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은정과 상의했거든요. 큰 결정은 물론이고 작은 투자 하나도 함께 논의해 왔는데 3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혼자 결정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할인이 온 날 이후로 달라진 모습, 잦아진 외출, 피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큰 지출까지. 설마, 은정의 머릿속에 원하지 않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동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는데.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동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의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죠.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동호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부장이 은정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사장님께서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시거든요. 무슨, 어떻게 달라 보인다는 거죠? 글쎄요,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으시고 자꾸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계실 때가 많고요. 은정은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동우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니까요. 그날 저녁 동우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라는 말과 함께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며 은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 아니면 은정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부부 생활 동안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던 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이상했고 그 이상함의 시작점이 할인이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찾아온 작은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고 은정은 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동호의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겼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접대가 늦어졌다는 식의 이유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정에게 미리 상의하거나 최소한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이제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 하나로 끝이었습니다. 은정은 혼자 넓은 침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이렇게 혼자 잠자리에 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동우가 진짜 출장을 갔을 때도 매일 저녁 긴 통화를 했었는데 요즘은 피곤하다며 통화도 짧게 끊어버렸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동우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향수도 새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은정이 선물해준 향수만 사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낯선 향이 났습니다. 여보, 향수 바꾸셨네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동우는 회사 후배가 선물해줘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우와 가장 가까운 전무가 은정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사장님께서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지 아시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모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격리 쪽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이 나간 것 같다고 하는데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상한 돈의 흐름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동우가 또다시 외박을 한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거래처 사장과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지방에 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부부 생활에서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거든요. 의뢰인의 남편 행적 조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흥신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의 모든 동선을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보고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의심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 주 내내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동우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 얘기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딴청만 피우시는 것 같아요. 아빠도 회사 일이 바쁘시니까 이해하자꾸나. 그런데 할인이 얘기만 나오면 더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요. 할인이가 또 놀러 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당황하시면서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수진의 말에 은정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딸까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흥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확인하신 후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은정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동우가 젊은 여성과 함께 오피스텔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바로 할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동우와 할인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세 번째 사진에는 몇 시간 후 함께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만남이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함께 이겨낸 시련들,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든 사진들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선명한 현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사진들을 다시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동우와 할인이 분명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었지만 텅 빈 집안에서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사진 속 동호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30살도 넘게 어린 여자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볼 것이라고 믿어왔던 남편이었는데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할인이 집에 온 날부터 느꼈던 이상함, 남편의 변화,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지출, 모든 것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은정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수진아,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지금 수업 중인데.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응, 정말 급해. 엄마가 이런 부탁 한 적 없지? 제발 와줘. 은정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진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우셨어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좀 봐. 수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할인이와? 응. 1달 동안 여러 번 만났다고 해. 오피스텔에서. 수진은 사진을 든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아버지가 이런 관계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인이가 정말 이런 일을? 수진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할인이한테 전화해서 만나보겠어요. 대체 뭔 일인지 직접 물어볼게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직접 만나볼게. 내가 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엄마, 괜찮아. 엄마가 처리할게. 은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신 너는 아빠에게 물어봐. 그동안 할인이와 무슨 관계였는지, 정확히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동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은정과 수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와 있네. 무슨 일이야? 동호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느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동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그때 은정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진, 당신 뭐라고 변명할 건데? 동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할인이와 무슨 관계예요? 왜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하신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버지가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이건 동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수진이 가로막았습니다. 할인이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주는 거니까 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뭔데요? 무슨 도움을 주신 건데요? 그리고 아빠와 할인이가 만나는 거 절대 가족에게 비밀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비밀로 하는 거예요? 동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딸의 따가운 시선과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은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할 거야.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네. 은정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 1달 동안 21살 여자애와 오피스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사 돈도 빼돌렸지? 3천만 원 넘게. 그 돈으로 그 여자한테 뭘 해준 거야? 오피스텔 전세금? 아니면 용돈? 동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믿고 살았는데
그리고 할인이도. 제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가족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동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은정과 수지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동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정아, 오해하지 마. 저 아이는 내 친구의 딸이야. 은정과 수지는 동시에 동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친구의 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동호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김아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김태준이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준 친구였어. 은정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김태준?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25년 전 기억나? 내가 동업자에게 사기당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말이야. 동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준이가 나를 도와줬어. 1억 원을 빌려줬거든. 은정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친구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친구의 이름까지는 자세히 몰랐었습니다. 태준이는 나보다 2살 어렸어. 대학 동기였는데 집안이 부유해서 사업을 일찍 시작했지. 동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해갔는데 태준이만은 달랐어. 동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던 나에게 태준이가 말했어. 동호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야.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지금 어디 계신데요? 동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몇 달 후에 태준이는 가족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아내와 함께.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정과 수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할인이는 겨우 7살이었어.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게 된 거야. 동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작은 아이가 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무슨 다짐을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내 딸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태준이가 나를 살려준 것처럼 나도 그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동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도 제기하느라 바빴잖아. 할인이는 태준이 형의 집에서 자라게 됐고 나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았어. 은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할인이를 데려왔을 때 그 아이 얼굴을 보고 깨달았어. 김아린, 태준이 딸. 어떻게 우리 집에서 태준이 딸을 만나게 됐는지, 이런 우연이 있는지. 태준이 얼굴 그대로 닮아서 너무 놀랐어. 동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알았어. 은인의 딸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할인이를 보면 이상하게 행동하셨던 거예요? 응. 죄책감 때문이었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동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거야. 은정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뭐예요? 왜 그 아이와 함께 들어간 거예요?
할인이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이 너무 열악했어. 보일러도 고장나고 벽지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려고 했던 거야. 동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주고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주려고 함께 간 거였어. 그럼 회사에서 나간 그 큰 돈들도?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이 생활비, 학비, 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이야. 내가 힘들었을 때 태준이가 나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동우는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때 너도 나와 함께 고생했잖아. 수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할인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 아버지 친구라는 것도? 아니야. 할인이는 알고 있어. 내가 얼마 전에 모든 걸 말해줬거든. 동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도 처음엔 놀랐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서운해하기도 했고, 은정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동우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너에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았어. 우리 딸도 아닌 남의 아이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은인의 딸을 도와주는 것까지 반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몰래 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수진이 충격 속에서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아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단순히 도움만 준 거죠? 동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밖에 모른다. 할인이는 내가 지켜줘야 할 친구의 딸일 뿐이야. 거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공기가 혼란과 안도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실타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요. 태준 씨 장례식 이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동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억을 되짚어 갔습니다. 태준이 장례식은 정말 비참했어. 젊은 부부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니까 친척들도 어쩔 줄 몰라 했고, 할인이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준이 형이 할인이를 맡았어. 그분도 자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카까지 돌봐야 하니까 힘들어했지. 동우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장례식장에서 할인이 손을 잡고 약속했어. 아저씨가 내 아빠 대신 널 지켜줄게라고. 은정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었구나. 하지만 그때 우리 상황도 너무 어려웠잖아. 태준이가 빌려준 돈으로 겨우 재기를 시작한 시점이었으니까. 동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기억하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바빴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정신없었잖아.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빚을 갚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 가족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 할인이에 대한 약속을 잊고 살았어.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미뤄두고 있었다고 해야겠지. 동우는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할인이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태준이 형이 고등학교까지는 돌봐주셨는데 대학 들어갈 때쯤 돌아가셨어. 그래서 할인이는 혼자가 된 거야.
동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 은정이 놀랐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혼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다 버텨온 거예요? 그래. 그걸 알고 나서 더욱 미안했어. 내가 약속을 지켰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하린이가 항상 혼자 있는 걸 좋아했구나. 그리고 돈 쓰는 것도 되게 아껴하고. 맞아.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으니까 성격도 조용하고 독립적으로 자란 거야. 동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린이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이가 집에 데려온 그날 밤부터야.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태준이가 떠올랐어. 동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행동하신 거구나. 수진이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하린이에게 연락했어. 따로 만나자고 해서 모든 걸 설명해줬지. 동호는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하린이도 처음엔 믿지 못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했어. 은정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아이 반응은 어땠어요? 많이 울었어. 그동안 혼자 버텨온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쏟아내더라고. 동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절실히 느꼈어. 수진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린이가 그런 마음을 혼자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 학비도 지원해주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라고 했지. 동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너에게 상의했어야 했는데. 은정은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믿지 못했어요? 당신이 은인의 딸을 도와주는 걸 반대할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야. 하린이를 도와주는 건 당연히 찬성할 줄 알았어. 하지만 동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했어. 그 아이가 살던 곳이 정말 열악했거든. 보일러는 고장나고 벽지는 다 뜯어져 있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까지 생겨 있었어. 동호는 그때의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당장 이사를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은정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보증금이 필요했던 거구나. 맞아.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으니까 너에게 상의하면 놀랄 것 같았어. 그래서 일단 내가 처리하고 나중에 말하려고 했던 거야. 수진이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가 오해할 만했어요. 젊은 여자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면.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어. 동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괜히 혼자 결정하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은정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서운함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절대 없을 거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가족 간에는 어떤 일도 숨기면 안 된다는 걸. 동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약속했습니다. 은정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해명을 듣고 나니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여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절망했던 그 시절.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나씩 다시 읽어온 시간들. 여보, 우리는 부부잖아요.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을 왜 혼자 지려고 해요? 은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당신을 도와준 것처럼 그분의 딸을 우리가 함께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충격이에요. 할인이가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줄도. 동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상처만 준 것 같아.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신뢰였어요. 우리를 믿고 함께 상의했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런 오해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이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물론 너와 수진이가 동의한다면 말이야. 동우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족으로요? 양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거야. 그 아이에게는 따뜻한 가정이 필요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거든. 은정은 남편의 제안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할인이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할인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불쌍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게. 은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진도 친구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항상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되게 신기해하고 부러워했었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에게는 우리 같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운 거였을 거야. 은정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요. 할인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우리 가족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은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수진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가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갑자기 가족이 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건 천천히 설득해 봐야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동우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 은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할인이에게 직접 말해볼게요. 여자끼리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엄마가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응.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저씨가 갑자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야. 하지만 아주머니가 직접 나서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마음이 다를 거야. 동우는 아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정말 고마워.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고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외로웠을 텐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네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할인이를 어떻게 가족으로 맞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오해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면서 최 씨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4명이 될 가족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정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아주머니야. 시간 있을 때 우리 집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가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서. 아주머니가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 준비해 둘게. 그날 저녁 할인이 조심스럽게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동호에게서 모든 사실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서 와, 할인아. 은정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아, 할인이 왔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어색하게 인사를 드린 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인아, 우선 아주머니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구나. 은정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 내 아버지와 우리 아빠의 인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은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7살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 이 긴 시간을 버텨온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인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괜찮을 리가 없지. 수진이 친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가 친구인데. 어떻게 말해요? 불쌍하다고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할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네 가족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제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동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인아,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진작 찾아가서 도움을 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도 그때 힘드셨잖아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은정이 할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할인아, 아주머니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래? 할인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 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살려주셨잖아. 그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어. 하지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단다. 할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가족이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응, 할인아, 우리 진짜 자매가 되자. 나 혼자 외동딸인 게 항상 심심했거든. 하지만 저는 남의 집 아이인데. 할인이 망설였습니다. 남이 아니야.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아빠의 생명의 은인이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미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동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아,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하는 제안이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할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1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지. 은정이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짐을 가져오렴. 할인이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어머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은정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과 할인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혼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몰라줘서. 아니야, 수진아. 할인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할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이 할인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동안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텐데. 동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내 친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내 아빠가 되어줄게. 네. 아빠. 할인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인의 이사 준비, 방 정리,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할인아, 대학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 동우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취직해서 돈 벌어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은정이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 가족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져가는 할인의 뒷모습을 보며 모두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우와 은정은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여보. 할인이를 받아들여줘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이 짐을 들고 최 씨 집에 정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수진의 방 옆에 마련된 할인의 방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따뜻한 공간을 갖게 된 할인은 감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 은정이 할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해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진실은 끝내 길을 찾아 가족을 다시 이어줍니다. 최 씨 가족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새로운 가족 할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